그것이 프로레슬링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는 것을 현장의 관객들도 PPV 시청자들도 그리고 백스테이지에 있던 동료들조차도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은 인터뷰어인 마이클 헤이즈가 내민 마이크에 오스틴 3장 16절 난 단지 네 엉덩이를 걷어차 주었을 뿐이라고 소리쳤다. 무대는 이해부터 시작된 PPV 연간 12회 개최 중 중간 지점이자 숀 마이클스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하는 레슬매니아 12 이후의 세 번째 PPV 킹 오브 더 링이었다. 1996년 6월 23일 열린 킹 오브 더 링 96 이날의 대진 카드는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대 마크 메로의 토너먼트 준결승, 제이크 스네이크 로버츠 대 베이더의 토너먼트 준결승, 스모킹 건즈 대 갓퀸즈의 WWF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 얼티밋 워리어 대 제리 롤러의 싱글 매치, 맨카인드 대 언더테이커의 싱글 매치, 아메드 존슨 대 골더스트의 WWF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대 제이크 스네이크 로버츠의 결승전, 숀 마이클스 대 브리티시 불독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까지 총 8경기. 토너먼트 우승이 일찌감치 내정되어 있었던 트리플 H는 커튼콜 사건의 징계로서 다크매치에서 알도 몬토야와 대결했다. PPV 이름이기도 한 킹 오브 더 링은 1993년 첫 이벤트로부터 네 번째 개최를 맞이하는 싱글 토너먼트 중심의 PPV다. 토너먼트의 1회전과 2회전은 원데이 나이트로 TV 매치로 방영되고 PPV로는 준결승 2시합과 결승전까지 총 3시합이 편성되었다. 첫 경기에 나선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은 1회전에선 바팔리, 2회전에서는 사비오 베가를 꺾고 마크메로와 준결승에서 만났다. 16분 49초의 비교적 장시간의 대결 끝에 스티브 오스틴은 스터너로 마크메로에게서 핀폴승을 거두었다. 오스틴은 토너먼트 1회전까지만 해도 밀리언 달러 드림을 피니셔로 사용했지만 준결승전인 사비오 베가와의 시합부터 스터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비오 베가는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첫 스터너 희생자로 알려졌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조이 엑스와의 TV 매치에서 스터너를 사용한 것이 TV 방영 순서로서는 더 먼저다. 오스틴은 마크메로와의 시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경기 도중 마크메로가 백드롭을 반격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그만 오스틴의 얼굴을 걷어차면서 오스틴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틴은 백스테이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가 상처를 꿰매는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서두른 덕분에 결승전이 열리기 전에 여유있게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스킵과 오웬하트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마크메로는 사실 큰 기대를 받고 WCW를 떠나 WWF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인인 세이블이 더 큰 조명을 받게 되면서 마크메로는 빛을 잃게 되었고 가을에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기까지가 마크메로의 한계였다. 아메드 존슨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베이더는 워리어와 골더스트가 동반 탈락하면서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도착. 제이크 로버츠는 헨리 갓윈, 저스틴 브래드쇼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베이더와 제이크 로버츠의 경기는 3분간의 짧은 경기 끝에 베이더의 실격패로 끝이 났는데 제이크 로버츠는 이 베이더와의 시합에서 늑골 부상을 당했고 데미지를 안은 채 결승에 임한다는 선역다운 설정이 추가되었다. 이어진 네 번째 시합에서 얼티밋 워리어는 제리 롤러를 맞이하여 이번에도 4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경기를 가졌다.
워리어는 이 경기에서도 제리 롤러의 피니셔 파일드라이버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필승 패턴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워리어에게 있어서 마지막 WWF PPV가 되었다. 워리어는 이날 브리티시 불독 션 마이클스의 메인 경기가 끝나고 난입했는데, 이것은 월말 인유어 하우스 9에서 션 마이클스, 아메드 존슨과 팀을 이뤄 오웬 하트, 브리티시 불독 베이더와 6인 태그 매치를 갖기 위한 예고편이었다. 하지만 워리어가 킹 오브 더 링 96 다음날 베이더, 오웬 하트, 그 다음날 다시 베이더와의 경기를 끝으로 3개월 만에 해고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6인 태그팀 경기는 사이코시드가 얼티밋 워리어를 대신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진 언더테이커와 맨카인드의 싱글 매치에서는 폴 베어러의 치명적인 실수가 언더테이커의 패배로 이어졌다. 물론 언더테이커와 맨카인드의 대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제6시합에 편성된 아메드 존슨과 골더스트의 경기는 뒷배경을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경기다. 5월 먼데이 나이트 러에서 아메드 존슨은 빌것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골더스트가 나타나서 아메드 존슨에게 심폐소생술 처치를 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고 인공호흡을 하는 척만 하기로 했고, 실제 리허설도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나 막상 본방송에 들어가자 골더스트가 손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아메드 존슨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몇 차례 했고, 아메드 존슨은 차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버티다가 카메라가 꺼진 뒤 골더스트를 쫓아갔지만 골더스트는 이미 떠난 뒤였다. 덕분에 완전히 스토리라인에 감정이입하게 된 아메드 존슨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골더스트에게 달려들었고, 장외로 몸을 날리거나 철제 계단을 집어던지는 등 평소보다 훨씬 더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는 15분 34초 만에 아메드 존슨이 승리하면서 복수에 성공했고, 더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차에 인종차별적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제이크 스네이크 로버츠의 결승전 직전, 브라이언 필먼이 WWF PPV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WCW 소속이었던 브라이언 필먼은 에릭 비숍과 상해 끝에 일한 WCW를 떠났다가 ECW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해서 다시 WCW로 돌아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째선지 필먼은 ECW가 아닌 WWF로 향했는데, 이것은 필먼이 에릭 비숍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작전이었다. WCW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중 WWF 이적을 원했던 필먼은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 에릭 비숍에게 일단 ECW로 와서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해서 다시 WCW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음을 준 뒤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WCW를 떠나 WWF와 계약했다. 브라이언 필먼은 이날 링 위에서 사이코 계열 캐릭터를 연기했다. 또한 오스틴과 필먼이 입장로에서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간다는, 말하자면 보는 이에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장면이 준비되었는데, 두 사람은 WCW 시절 헐리우드 블론즈라는 태그팀으로 활약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실황 해설인 짐 로스와 빈스 맥맨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킹 오브 더 링 결승전에 오른 오스틴의 이 시점에서의 포지션은 인기 상승 중인 대형 악력이긴 했지만 WWF 슈퍼스타로서의 랭크를 보자면 아직 결승전 상대인 제이크 로버츠가 한 단계 더 위였다. 1980년대
특유의 캐릭터성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제이크 로버츠는 1992년 언더테이커에게 밀리면서 WWF를 퇴단한 뒤 약물의 존증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 후 기독교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약 4년 만에 현역에 복귀한 참이었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3장 16절이라는 성서 속의 한 구절을 연상시키는 듯한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 것은 그러한 제이크 로버츠에 대한 비꼬기이자 즉흥적인 애드립이었다. 두 사람의 결승전은 오스틴이 제이크 로버츠의 늑골의 공격을 집중, 불과 4분 만에 스톤 콜드가 스터너로 홀승을 거두며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 3장 16절이라는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충격적인 캐치프레이즈를 토해낸 것은 이 시합의 직후였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은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에게 있어서 미드카더의 벽을 깨부수고 뉴제너레이션 선수들을 뛰어넘어 메인 이벤터로서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프로레슬링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낸 WWF였지만 라이벌 단체 WCW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었다. 킹 오브 더 링 96, 2주 뒤인 1996년 7월 7일 신세계질서 NWO가 탄생한다.